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밀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구글의 파장은 강력합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 들죠. 제미나이 3.0 킬러 앱에 대한 수익 창출 기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번지면서 구글은 또 한 번 1%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AI 칩에 대한 경쟁 심화를 알리는 또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 최고가 쳤고 브로드컴도 오르는 흐름들, TPU 생산 개발 그런 협력 업체로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될 것이다. 어제 구글이 돈을 벌어줄 기업, 함께 벌어줄 기업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머니코드에서 해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대신 엔비디아와 AMD는 더 떨어졌죠. 4% 낙폭을 확대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장중엔 더 떨어졌거든요. 반발 매수에는 일부 유입됐습니다만 하락해서 마감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엔비디아에는 있었죠. 독점이 균열되지 않을까. 사실상 AI 시장, 그 칩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가 또 구글과 TPU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AMD가 더 급락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에서 AMD의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글 TPU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TPU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AI는 이제 학습과 추론으로 나뉘는데 어찌됐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범용 GPU가 대세이고 추론의 영역으로 갔을 때 기업별로 자체 칩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건데요. 엔비디아는 또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죠.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력은 업계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구글 이만큼 큰 거 축하한다. 하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도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구글 그 알파벳이죠. 그쪽에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TPU와 GPU의 듀얼 전략, 투트랙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TPU가 어디까지 침투를 할 수 있을지는 관심사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AI 법을 우려해서 AI 생태계 재전환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AI 지금 이 환경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시스코와 좀 비슷하다라는 또 얘기를 해서 그런 언급도 있었다라는 점.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는데 역시나 메모리 공급 부족. 메모리 공급 부족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달아 생각나셔야 될 텐데 그런 흐름으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델과 HP 휴렉 패커드의 주가 HP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좀 엇갈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또 분명히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HP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3%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HP는 시간 외에서 5%나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간 전망치 대비해서 삐끗했어요.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AI 서버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연간 AI 서버 출하량 이런 부분 돼 있을 때 연간으로 좀 많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치는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쪽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메모리 값 상승 사실 델이나 HP 같은 경우에 뭐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마진 압박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거품론에 촉발된 하나의 원인이 돼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자신들의 회사가 공급망 관리와 가격 결정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내비쳤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의 거래에서 매출 약간 삐끗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간 AI에 대한 매출 확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다소 여유로운 HP에 비해서 이런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P는 오히려 5% 하락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장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AI PC 같은 거 괜찮았고 근데 프린트 부분이 좀 역성장돼서 이런 부분에 좀 깎아먹은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는 이익 전망치 이게 좀 기대를 밑돌았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 상승 우려감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체 제품에서 보면 그 메모리 부품 원가가 PC 제조 비용의 15%에서 18%를 차지하니까 꽤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입장에서는 AI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데 비용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2028년까지 약 6천 명을 감원하겠다라는 고육지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이슈 듣고 또 반응하면서 추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HP와 대리 엇갈린 흐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엇갈린 흐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마진, 이런 마진 압박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PC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개인용 PC 비중이 높다? 그럼 개인들의 소비 침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 여력 많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로 읽히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대리 HP에 비교해서 더 여유로울 수 있었던 건 기업용 서버 시장의 지배력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 불편하면 우리는 제품 가격으로 그거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유감이 시간의 주가를 엇갈렸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델과 HP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들 이 부분도 다음 뉴욕 시장에 반영될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런데 리튬 가격 이런 부분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잠시 언급해드리고 이미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리튬가가 올해 최고가 기록을 했고 한 달 새 20% 그 반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ES 배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재료가 리튬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ESS 투자를 또 통 크게 합니다. 52조 원 그러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K배터리에도 고스란히 실적의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포스코, LG, 삼성그룹, 에코프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최대 리튬 기업인 감펑리튬의 회장도 이미 이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급반등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버텨주는 또 오르게 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2차 전지주까지 만나봤고요. 제가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에서 머니코드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관심을 좀 끌만한 그런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봐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논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서 AI 거품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AI 기술주 괜찮을까에 대한 궁금증 한쪽으로는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쨌든 AI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 안에 반도체 비중 축소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반도체는 든든한 이후 수익률을 챙겨줄 수 있는 지원군일 것이다라는 관점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펼칠 때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선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게 바로 수요에서 공급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커머더티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이 수급과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과점하는 구조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증설, 투자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이 한편으로는 메모리 가격이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조 현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증설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메모리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시장이 눈치챌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투자 회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는 1원을 투자했다면 2원이 생긴, 그러니까 2배의 투자 회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배에서 1.3배로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가 막 실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 회수율 입장에서는 내년 1.96배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2018년 2배인데 내년에는 2배인데 1.96배, 2018년 수준에 못 미칩니다. 투자 회수율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이 공격적인 투자, 증설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큰손이잖아요. 그 투자금은 이미 삼성전자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12조 7천억 원을 매도 쳤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이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을 반영해서 지금 큰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얘기를 했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 SK 하이닉스에게는 피해를 갈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이 더 최근에 괜찮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큰손들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다는 점 뭔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12월 포트 전략은 지수 상승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 조금 더 불어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개별 종목으로 잘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반도체 대표주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는 역시나 내년 초에 기대 요소다라고 했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장비주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야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KB증권에서 최근 이제 구글 TPU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브로드컴, 구글의 협력사로서 구글 TPU 수혜주의 최강자 1위로 꼽히는데 구글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AI 생태계 최대 수혜는 삼성에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얘기했고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AI 생태계 대전환, 이게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거품론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뭐 자체 칩 이런 부분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면서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AI 학습에 넘어서 이제 AI 추론으로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서버 메모리 채용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데이터 센터 보실 때요. 뭐 TPU, CPU 기반의 HBM 뿐만 아니라 고용량, 용량이 좀 많은 DDR5 같은 경우에 서버 PC에 들어가는 일반 전통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LPDDR5X 같은 경우에 저전력 스마트폰, 노트북용에 들어가는 D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GDDR7 같은 경우에는 AI 연상 관련된 D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그 채용량이 급증,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브로드컴이 구글 AI 자체 칩 TPU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굉장히 강력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삼성이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가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든든한 이제 고객사입니다. 이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이 TPU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삼성이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걸 KB증권이 오늘 아침에 리포트로 써낸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HBM4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 연내 조기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KB증권에서는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게 되면 세계 최대 D램 생산 능력을 가진 게 또 삼성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했고 잘 이 관문을 넘는다면 추가적으로 빅테크의 공급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또 고객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업이 이제 밴드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100조 원으로 어쨌든 97조 원으로 예상을 하면서 1년 사이 2배 뛸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KB증권은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년 2차 전지 기대가 된대요. 그러면서 탑픽을 LG 엔솔과 삼성 SDI로 얘기를 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56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삼성 SDI는 35만 원입니다. 이유는 북미 쪽에 ESS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주 많이 하고 실적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일단 나눠서 생각해 보면 유럽은 내년 전기차 시장이 좀 괜찮을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친환경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도 재개되는 흐름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ESS 시장의 고성장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탈중국 공급망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전기차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ESS 시장이 확실하게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좀 베팅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기회가 올 것이다. 탈중국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서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셉니다. 사실상 ESS 배터리가 90%, 흑연이 55% 그런데 미국이 중국 밀어내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K 배터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ESS 말씀 많이 드리지만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8년까지 26% ESS 시장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오르는 이유가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도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저점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중국 공급 조절 이슈 있고요. 그리고 ESS 수요 이런 부분으로 붙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튬 가격이 오르면 2차 전지 관련주 긍정적인 매기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반적인 분석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게 이제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의 목표 주가 올라간 거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이고 KC텍 45,000원, ISC 이거는 어제 52주 신고가 갔죠. 그리고 심텍이 6만 원, 코미코 11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